전설야담 하늘이 내린 명마. 때는 조선 중엽 박윤제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말을 매우 좋아하여 항상 말과 같이 지냈으며 특히 말을 고르는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는 어떤 말이든지 한번 보면 그 말의 장단점은 물론 심지어 혈통까지 알아맞힐 정도였습니다. 그 박윤제가 어느 날 성안을 걸을 때 울음이 특이한 말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사롭지 않은 소리네. 뒤를 돌아다 보니 바싹 여윈 말 한 마리가 짐을 잔뜩 싣고는 힘에 부치는지 비틀거리며 걷고 있었습니다. 마부는 그런 말에게 깨부리지 말고 더 빨리 걸으라며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박윤제가 말을 살펴보니 목은 축 늘어졌고 몸은 바싹 마르고 털이 군데군데 빠져 있었습니다. 얼른 보기엔 보잘것없이 흉했지만 틀림없이 보기 드문 명마였습니다. 하여 박윤제는 마부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여보시오. 이 말을 나에게 팔지 않겠소. 내가 값을 후하게 쳐드리리다. 마부는 그 제안을 장난으로 생각해 희롱하지 말라고 반응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제가 정색하고 재차 말하자 마부는 이게 웬일이냐 싶어 그 자리에서 얼마간 돈을 받고 말을 팔았습니다. 마부로서는 별 쓸모없는 말을 자기 기대보다 높게 처분한 거래였습니다. 박윤제는 값싸게 구한 명마를 위해 마구간을 짓고 정성을 다해 돌보았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바싹 여의어보기 흉했던 말이 놀라울 만큼 늠름하게 변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의 성미가 얼마나 급한지 웬만한 사람은 도저히 이 말을 다룰 수 없었습니다. 말 다루기에 능숙한 박윤제마저 몇 차례 떨어지는 수모를 당한 후에 간신히 탈 수 있었습니다. 이놈 성질이 참으로 대단하구나. 박윤제 이외에는 그 누구도 말을 타지 못했습니다. 이 말이 처음 보거나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심하게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다만 박윤제는 자기를 아껴주는 주인이 있기에 승마를 특별히 허락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승이 박윤제의 집 앞을 지나가다가 우연히 이 말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보기 드문 명마이군요. 그런데 저렇게 마구간에 가두어만 두면 행여 명마의 정기가 손상될 수 있으니 가끔 넓은 들판에 풀어주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박윤제는 그 말을 옳게 여겨 다음 날 말을 데리고 넓은 들판으로 나갔습니다. 그러자 말은 기분이 좋았는지 나는 듯이 힘찬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오, 너도 이렇게 나오니 기분이 매우 좋은 모양이구나. 박윤제가 말 뒤에 오르니 말은 힘차게 땅을 박차며 비호같이 달렸습니다. 그야말로 질풍 같은 기세였기에 박윤제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느 정도 명마인 줄은 알았지만 달리기 능력이 상상을 초월한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과연 천하에 둘도 없는 명마로구나. 그렇다면 우리 한번 마음껏 달려보자꾸나. 말은 순식간에 수원을 지나 천안까지 내달렸습니다. 수백 리 길이었음에도 말은 조금도 피곤한 기색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여 내친 김에 계속 달려 전라도 남쪽 연안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이날 이후 박윤제는 말을 더욱 아끼고 사랑했으며 어디를 가든지 애말을 타고 다녔습니다. 박윤제에게 명마가 있다는 소문은 금방 장안에 퍼졌고 말을 무척 좋아하는 임금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둘도 없는 명마라고. 강한 호기심이 생긴 국왕은 사람을 보내 박윤제를 궁궐로 불러들였습니다. 임금은 박윤제에게 명마 소문을 들었다면서 한번 보여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과인이 그 말을 한번 보고 싶소. 국왕이 말을 탐내는 것임을 잘 아는지라 박윤제로서는 큰 부담을 느꼈지만 엄명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마지못해 명마를 보여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과인이 잠시 빌려서 몇 차례 타도 되겠소. 임금은 말이 무척 좋다고 칭찬하면서 박윤제가 스스로 명마를 바치게끔 유도했습니다.
하지만 박윤재는 무척 아끼는 말이기에 못 알아듣는 척 외면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박윤재에게 누명을 씌워 먼 남쪽 섬으로 귀양을 보내면서 강제로 말을 빼앗았습니다. 그날부터 임금은 마치 자기 말이냥 타고 다녔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명마는 임금을 거절하지 않고 고분고분 순종했습니다. 임금은 그런 말의 태도에 흡족해하며 말타기를 더욱 즐기고자 어느 날 여러 대신을 거느리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한참 사냥 재미가 무르익을 무렵 임금을 태운 말이 갑자기 날뛰었습니다. 말은 임금을 사정없이 자기 몸에서 떨어내더니 산속으로 달아났습니다. 저런 고약한 말을 봤나. 말에서 떨어진 임금은 놀라서 급히 달려온 신하들에게 당장 그 말을 붙잡아서 목을 베라고 명했습니다. 잡는 즉시 칼로 베어 죽이거라. 그리하여 신하와 군졸들이 산속을 샅샅이 뒤졌지만 그 말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에도 그 다음 날에도 며칠 동안 산속을 수색했으나 말의 행방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봄에게 잡혀 먹혔을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여러 날에 걸친 수색에서 성과가 없자 임금은 말찾기를 포기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그즈음 박윤재는 전라도 어느 쓸쓸한 외딴 섬에서 귀양살이하고 있었습니다. 바다 건너 육지는 한때 에마와 함께 달려온 적 있는 곳이었기에 박윤재는 에마를 무척 그리워했습니다. 그날도 시름없이 책장을 넘기며 옛날 생각에 잠겨 있는데 난데없이 말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이 소리는 내가 너무 말에 대해 생각하니 이제는 헛소리까지 들리는구나. 박윤재는 고개를 흔들어 헛소리를 물리친 후 책장으로 눈길을 옮겼습니다. 그때 또 말 울음소리가 들리자 박윤재는 벌떡 일어나 방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도 보고 싶은 에마가 있었습니다. 눈을 비비고 다시 봐도 자기가 그토록 사랑한 에마였습니다. 아니,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나를 찾아왔단 말이냐. 박윤재는 너무나 뜻밖이어서 에마의 목을 와락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명마도 옛 주인을 만난 일이 기쁜지 연신 자기 얼굴을 박윤재의 얼굴에다 비벼댔습니다. 잠시 후 박윤재가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고 말을 살펴보니 등에 화려한 황금 안장이 얽혀 있는 게 임금이 타고 다녔음을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말의 몸이 축축한 것으로 미뤄 바다를 헤엄쳐 주인을 만나러 왔음이 분명했습니다. 임금이 일부러 말을 놓아주었을 리는 만무하고 말이 혼자 도망쳐 온 게 명백했습니다. 이를 통해 박윤재는 모든 사정을 대강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말의 용기와 정성에 감동한 박윤재는 다시 한번 에마의 목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마냥 좋아만 할 수 없었습니다. 달아난 말을 잡으러 유배지까지 사람이 찾아올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박윤재는 뒤곁 대나무밭 깊숙한 곳에 마구간을 하나 만든 후 에마에게 당부했습니다. 너는 절대로 울거나 소리를 내면 안 돼. 들키면 우리는 끝장이야. 명마는 주인 말을 알아들었는지 마구간에서 조용히 있었습니다. 박윤재는 누가 찾아올까봐 불안했지만 에마 덕분에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박윤재가 에마와 함께 숨어 지내는 생활이 어느 사이 몇 달 지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에마가 하늘을 보더니 힘차게 울어댔습니다. 박윤재는 깜짝 놀라 에마를 진정시키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마는 몇 차례 더 우렁차게 울었습니다. 이놈아, 제발 조용히 해다오. 간신히 에마를 달랜 박윤재는 누가 들었을까 싶어 매우 불안한 마음으로 그날을 보냈습니다. 평소 조용하던 말이 왜 오늘따라 유난스럽게 울었을까? 그나저나 누가 그 울음소리를 들었으면 어쩌지? 다행히 다음 날 누가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박윤재에게 한양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잔뜩 긴장하고 겁먹은 박윤재에게
임금이 쫓겨나고 새로운 임금이 등극했다는 뜻밖의 놀라운 소식을 전해줬습니다. 박윤재에게 귀양살이를 끝내고 한양으로 올라오라는 어명도 있었습니다. 박윤재가 되돌아보니 에마가 갑자기 우로된 날 한양에서 반정이 일어났습니다. 우연의 일치였겠지만 박윤재는 명마의 예지 능력으로 생각하여 크게 놀라워했습니다. 박윤재는 에마를 더욱 사랑하게 됐으며 명마는 죽을 때까지 박윤재 곁을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